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특히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일론 머스크가 CNBC랑 인터뷰를 했죠. 정말 귀담아 들을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았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저도 일론 머스크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행보는 제가 많이 동의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혁신과 전 세계 최고 부자들 중 하나고, 그러니까 충분히 좋고 싫고를 떠나서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좀 더 최근 행보는 다시 한번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많은 부분을 참 그러니까 좀 존경스럽고 좋아하게 되는, 최근에 좀 귀담아 들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볼까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건 뉴스를 토대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 뉴스를 읽는 채널이 아닙니다. 포커스원님 감사합니다. 세로 신호등 AI를 일론 머스크 AI를 얘기했지만 AI를 어떻게 트레이닝 하느냐가 달려있겠죠. 꼭 굳이 세로나 가로 그게 꼬라기보다는 한국 상황에는 아직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복합적인 상황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확실히 정말 저도 동의하는 게, 돈값을 이게 미국에서는 돈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다 동의를 안 하시죠. 각 지역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성능 차이가, 제가 돌아다닌 데가 전부는 아니라서 약간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구독자님들도 좀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빨리 계속 AI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다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개인 의견 차와 지역 차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건 다시 한번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채널입니다. 진리74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포커스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진리74님 전고체 배터리, 참 화제의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이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튬 메탈이든 전고체든 다 성능이 현재 배터리에 비해서 높은 건 맞는데, 양산이 가능하냐? 당연히 양산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볼 것도 아니지 않냐?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양산에 좀 더 치중된 얘기를 해서 이런 전고체라든지 리튬 메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연구자로서 당연히 이건 가야 될 길이고 언젠간 될 겁니다. 근데 당장 이게 주식이 연관돼서 당장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오냐? 그러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논문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진리74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시다시피 요약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일단 최근 2023년 보면 리튬 메탈 배터리가 왜 이제 페일 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분도 이 기사도 네이처 에너지에 쓴 논문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도 살짝,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살짝 봐봤는데, 지금 슬랙이라고 여기 보면 엑셀레이터 레버러토리가 있습니다. 가속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리튬이 메탈에 크랙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숏서킷, 그 크랙이 브릿지 역할을 해서 쇼팅 나게 해가지고 배터리 이제 터지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히 이런 가속기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원자 단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자세한 가속기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야지만 저는 진정으로 여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기초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또 영향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주식이라는 건 제가 어렵다고 했죠.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일단 하던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 정의에 대해서 전고체를 버리고 리튬 메탈로 간다, 다 차세대 배터리고요. 자, 세퍼레이터가 있고 여기 에노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드 단은 울트라 틴 리튬 메탈로 바꾸겠다라는 게 리튬 메탈이고, 전고체는 여기 들어가는 전해질
포함해서 all solid state이면 이 몽땅이 다 고체라는 얘기입니다. 예, 리튬 메탈로도 전고체가 되고요. 일렉트로라이트를 그나마 이제 워낙 솔리드 스테이트로 하면은 힘드니까 계면 접촉하는 이 면에서 이 안에서의 전자나 리튬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이 인터페이셜 여기에 문제가 있죠. 리지스턴스라든지 오랫동안 충방전을 하게 되면은 크랙이 가게 되면은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체다 보니까 어떤 프레셔가 가해진다든지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실험해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이 두께도 중요하겠죠. 코팅 두께를 어떻게 할 거며 여기도 이 알루미늄 있고 세퍼레이터 막 이거 커퍼들하고 리튬의 두께를 어떻게 할 거며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들이 수만 편 쌓여야지만 저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기적인 시그널, 충방전화에서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어떻게 흘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변하는지 뭐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을 본다든지 아까 말한 이런 엑셀레이터로 실시간으로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거를 아주 원자 단위로 상세히 보려면 아주 좋은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좋은 엑스레이, 아주 하이 퀄리티의 그런 가속기를 만드는 건요 몇 천억씩 듭니다. 조 단위도 너무 쉽게 넘어가고요. 그냥 우리가 의료용으로 쓰는 그런 엑스레이는 파장이 굉장히 좀 브로드하죠.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모노디스퍼스하게 아주 샤프하게 그러면서 두께도 봐야 돼, 전압도 봐야 돼. 그리고 리튬 요거 신 메탈로만 바꿨지 일렉트로라이트는 뭐로 할 거며 이거를 인산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이니켈로도 전고체를 지금 이게 퀀텀 이스케이프에서 이런 거에 지금 항상 전에 제가 종종 얘기했던 화두가 됐던 게 퀀텀 이스케이프죠. 퀀텀 이스케이프도 리튬 메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얘는 더 나가서 이 캐소드를 인산철로도 해서 저가의 전고체 배터리, 저가의 리튬 메탈 배터리를 해서 가격도 잡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하이니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성능의 그 부분은 하이니켈로 하고 하이니켈 전고체라든지 요거는 에노드를 바꾸는 거다. 뭐 이제 실리콘, 카본도 있죠. 여기다 뭐 그래파이트. 다 어떤 물질을 쓰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고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용량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리튬 메탈을 요즘 이런 게 좀 많이 요즘 논문이 많이 화제가 돼서 또 이게 좀 부응이 되고 삼성도 전에 논문을 네이처 에너지에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메탈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에노드 하나만 얘기하는 거다. 다 리튬 배터리고 그 안에서 전고체라는 건 다 이제 솔리드고 요 리튬 메탈은 에노드를 리튬 메탈로 바꾼 거다. 그래서 사실 다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기인데 그리고 주행거리가 한 30% 상승한다고 보니까 남겨주신 의견으로 보면 일렉트로라이트를 뭐 전고체를 아예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젤 타입에 쓰는 걸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서 혹은 또 모듈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거를 왜 페일했는지 그 크랙이 브릿지 효과를 일으켜서 쇼팅 나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배터리가 터지는 효과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로 논문이 나오는 정도라면은 양산은 아직은 저는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끝이냐?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들은 워낙에 리소스가 커서 이걸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작은 회사 대비해서. 그러면은 조금씩 이런 걸 하면서 꼭 양산이 안 터지더라도 자기의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를 뭐 팔 수도 있는 거죠. 참 변수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연구 베이스로 있다가 이런 기업이라든지 주식도 보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신만이 아는 영역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딱 맞게 된다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면 컨슈머라든지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가능성이 낮고요. 빨리 오기가. 컨슈머도 있고 일단 상용화되면 에너지 덴시티도 엄청 높은데 아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그마하게나마 얼마든지 쓸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해도 투자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물론 양산이 꼭 안 된다 그래서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더라. 이 정도 스케일업 해보고 하면서 그 경험이라든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나오게 되면
예, 그걸 또 팔아먹을 수가 있고 큰 회사는 더 길게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역대 히스토리를 보면은 가능성은 빵이었는데 갑자기 막 알게 모르게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막 엔지니어링 돌렸는데 되는 경우 기적 같은 경우 그 도박이죠 근데 되는 경우가 없던 게 아닙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변수가 많아서 근데 에너지 덴시티 주행거리가 이 정도만 상승한다는 거 보면은 에너드 정도만 바꾸면은 그래도 이제 크랙 나서 보는 수준인데 쉽지는 않지 않겠나. 아니면 에너지 댄스를 좀 포기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근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 다시 한번 그 기술이나 그 경험을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도 많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재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재야 될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리고 사이클도 여러 번 돌릴 때마다 어떻게 디그레이션 되는지 그러면서 이 안에는 어떤 원자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그걸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사 나듯이 이런 것도 봐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도대체 논문이 몇 편입니까? 근데 아직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어졌죠?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CNBC가 좀 요약한 여러모로 공감도 많이 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천재도 맞는 것 같고 천재니까 좀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도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다시 한번 팔로우할 만한 사람이고 이 말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는 재택근무 같은 거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직접 봐서 아직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서로 감정도 교환하면서 그래야 빨리빨리 협업도 되고 의견 교환도 빠르지 아직 원격으로는 특히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뷰가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 왜냐면 뭐가 됐든지 이 사람이 테슬라에서 CEO를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현재 대주주 맞고 그리고 이미 한 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가 됐든지 간에 테슬라의 엄청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기관 합쳐서 대주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은 테슬라 차는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 이미지 때문에 싫어서 안 사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지 그걸 왜 꼭 트위터에 쉐어하냐. 그래도 얘기를 하겠다. 내가 비록 돈을 잃을지라도 얘기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는 조금 그래서 제가 약간 비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런 자유로운 토론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지 CEO로서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데미지를 먹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도 궁극적으로는 프리 스피치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걸 또 그냥 마냥 이걸 또 주주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지만 이게 비판할 이제 조지 소로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정말 이런 자세는 본받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응원하고 싶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폴리티컬 뷰라든지 중국에 대한 태도 이것도 저랑 너무 일치해서, 이거 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 의견에, 오늘은 뭐 다 동의를 하네요. 이런 부분. 사생활이 좀 그랬던 거지. 예를 들면 중국하고 이게 뗄 수 있겠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좀 떼려고는 하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이거 떼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테슬라보다도 아이폰을 더 걱정하는, 그쵸. 아이폰을 얼마나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 같이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사공이 많으면 항상 배가 산으로 가고 각각의 이익을 다 이게 맞춘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견해도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는 하지만 근데 다시 한번 저 전쟁 반대합니다. 당연히 중국 저 쳐들어가는 거 아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나서도 안 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렇기 때문에 정치도 쉬운 게 아니죠. 그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싱크탱크 그런 부분들이 쥐어 싸매고, 눈치 보면서 참, 남이 보면 쉽지. 그 모든 거는 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떠나서도요. 그래서 저도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동의하고 펄리컬 뷰에 있어서도 조심스럽지만 일론 머스크 의견이 사실은 제 의견과 100% 동의해서 이 얘기를 안 하기가. 그러니까 개인 채널이니까요. 당연히 우편 투표를 그렇게 길게 받아줬는데 거기 사기가 없었을까요? 조작이라든지 있긴 있었겠죠. 바이든 당선되는데. 근데 그게 바이든 당선되는 거를 it wasn't stolen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뭐 크게 저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편 그 시스템 자체에 루폴이 있는데 그걸 완전 부정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글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었겠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을 거다. 이코노믹 사이클에 있어서도 내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저 지금 고금리니까 그리고 이제 페드 탓을 좀 했죠. 그리고 경영 일선에 있으니까 이건 전에 했던 얘기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페드는요 원래 욕먹는 자리입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앞서 이런 연구도 그렇고 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게 신반이 아는데 아니 페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칼같이 제 타이밍에 올리고 제 타이밍에 내리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욕먹는 거고 근데 이 정도면 다들 사람들이 리세션 엄청 온다 그러고 저는 파월 의장 말을 그대로 얘기했다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용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지표는 안 좋긴 한데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원래 욕먹는 자리고 고용이 너무 좋고 이 정도면은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하지만 경영 일선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주변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챗GPT AI에 대해서 테슬라도 AI를 하고 있고 챗GPT 같이 지금 엄청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주말에 또 제가 FSD 베타 리뷰를 계속 올릴 겁니다. 요즘 이 액션 카메라의 화각이 좋아서 많은 쓰기도 이게 아이폰이 너무 커서 화질은 아이폰이고 쓰기도 너무 편한데 이거 아이폰 자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폰을 작은 걸 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프로맥스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찍어서 이거 느끼는데 머리로는 그래도 아직 라스트 터치는 안 될 것 같은데 AI의 발전을 이게 진짜 가늠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항상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FS 베타가 좋은 모습을 진짜 이제는 찍을 맛도 너무 나고 재미났던 건 그 AI에 대한 에틱 프로블럼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의견 차이로 레리 페이지와는 더 이상 이제 친구가 아니라는 듯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독점하는 AI 구글이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챗GPT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엔비디아가 최고의 수혜죠.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칩을 써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지금 제가 이런 인터뷰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배경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테슬라 칭찬도 하고 테슬라 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가 트위터에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 할까 하다가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아무리 제 의견을 얘기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 부분은 꼭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너무 이상적인 부분만 얘기하지 않았나. 지금 조지 소로스랑 계속 이거 까는 얘기 트윗의 연장선상인데 조지 소로스가 바이런 크라임에 대해서 좀 소프트한 잣대. 그러니까 뭐 저기 홈리스 분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점점 개판이 돼가고 있죠. 거기 마약이라든지 지금 뭐 샵리프터들 엄청 많죠. 그래서 막 웬만한 지금 뭐 타겟도 그렇고 몇 군데 막 철수하고 막 상점들 비어있고 공실력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현실적 일론 머스크는 참 그러니까 두루두루 천재이면서도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 대한 감각도 두루 갖춘 이런 모든 면을 다 갖춘 이런 상황 파악할 수 있는 CEO가 진짜 몇이나 되는지 조지 소로스가 그런 거에 너무 소프트하고 이상적인 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에 있어서 여기 지금 민주당 독점 완전 다 해먹고 있죠. 거기다가 홈리스를 좀 껴안는 정책이라든지 항상 이상적인 좋긴 한데 저걸 저렇게 방치하면은
LA든 샌프란시스코든 전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빌라이제이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망하겠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저러는 이유가 이분은 더 나이가 있으시고 과거에 어떤 공권력에 대한 한국도 조금 겹쳐 보이는데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라든지 그때 막 이제 강압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밸류를 두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좀 그렇게 했다가는 저 지금 전혀 뭐 무질서하게 점점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보다는 좀 결과를 좀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상적인만 내세워서 감성팔이만 해서 표만 받고 그게 일어날 컨시퀀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지금 맛이 가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도 좋지만 현실 감각도 챙겨야 되지 않나?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의 홈리스가 넘쳐나고 이 크라임에 대해서 이런 견해 차이 그리고 이민자도 일론 머스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빅테크 그룹은 고학력, 똑똑한 외국에 있는 인재들을 싸게 불러오기에 대해서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지금 또 안 그래도 난민 문제라든지 미국은 참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렇게 받아들이면 심지어 미국에 몰려드는 난민이라든지 그런 불법체에서 2명 들어오면 1명은 다 캘리포니아로 온다는데 그러니까 전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현실에 대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적당히 진짜 두루두루 잘 이런 가이드나 이런 걸 잘 제시하지 않나.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감과 현실적이면 뭐 양산의 화신이니까요. 집에서 랩탑 두드리는 것보단 그쵸. 공장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학계에서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논문 보면 다 되고 저도 다시 한번 부정적이지 않지만 이제 양산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될 텐데 언제 될지 모르겠고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건 아니다. 이걸 가지고 경험이라든지 다시 한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얘기 어떻게 봐야 될지 전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이런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사에선 자극적인 타이틀만 나가죠. 근데 트위터에서는 실제로는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참 배울 점도 많고 인터뷰를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시기를 다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 하는 게 일론 머스크에 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근데 어떤 세상을 논하는 게 있어서 좀 배울 점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